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코로나19 5차 대유행 속에 차분한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이번 설 연휴는 닷새간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향을 찾지 않고 가족과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마저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관광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별 안전한 여행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양호, 보통, 주의, 경계 등의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잘 고르면 안전도 챙기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에서는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안전한 여행지 또 도심 속의 이색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겨울 여행하면 강원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눈이 내려 쌓인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은 어떨까요? 네, 듣기만 해도 새하얀 눈꽃 세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안전한 여행지, 먼저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눈 쌓인 길을 1시간가량 걸어가자 굽이진 탐방로가 나옵니다. 잠시 멈춰서 하늘을 보니 순백색 나무로 빽빽이 찬 숲은 마치 눈꽃 세상 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작나무 숲. 면적은 축구장 8개 규모에 달합니다. 자작나무 70만 그루로 둘러싸인 숲 한가운데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탈 때 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주로 시베리아나 북유럽 등 추운 지방에 서식합니다. 인제군 일대의 자작나무는 강원 북부 산지와 기후 조건이 맞다 보니 사람 10명이 넘는 높이만큼 자랐습니다. 때문에 매년 겨울이면 전국에서 북유럽 정치를 만끽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집니다. 좀 설경으로도 유명하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뭐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네. 이렇게 좀 이 건너니 산 타고 올라가는 기분도 너무 좋고 운동되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자작나무 숲도 딱 들어가니까 완전 다 하얘지더라고요. 네. 너무 이쁘고 아 진짜 너무 잘 왔다. 입구에서 숲까지 1시간가량 걸리는 자작나무 코스와 1.5km의 치유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책길 중간에는 전망대와 자작나무로 쌓아 올린 인디언 집 등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테마시설이 나옵니다. 방학이라 겨울에 놀러 온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해. 어린 아이들은 자작나무 숲에서 생태 환경을 배우거나 나무로 직접 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산림청이 자연을 보존하면서 관광지로서의 우수한 자원을 지닌 명품 숲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자작나무 보시고 이제 백담사까지 해서 저희가 삼각 벨트로 아마 한 100만 명 정도를 좀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군 자작나무 숲 주변에는 빙어 홍보관과 체험존 등이 조성된 체험마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빙어 체험마을과 백담사, 자작나무 숲이 삼각 관광벨트로 연결되면 인제군 자작나무 숲은 더욱 많은 관광객을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네, 다음 여행지는 전남입니다. 전남 순천에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죠. 내년에는 이곳에서 30여 개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정원 박람회도 열릴 예정인데요. 네, 설 연휴 동안 곳곳에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풍경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과 여름이면 수많은 인파가 찾고 형형색색의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겨울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난 뒤에는 그야말로 겨울왕국으로 변하고 살얼음이 살짝 언 습지에는 이때만 볼 수 있는 철새와 오리, 갈대가 조화를 이룹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나름의 전경도 멋있고 그리고 저기 언덕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 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이쁘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이나 봄에 안 피는 꽃들이나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거 나름의 보는 재미가 있고 또 평균 25도 이상인 실내 온실에서는
겨울에도 선인장과 야자수 등 열대 식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한방센터에서는 한방 조격을 비롯해 따뜻한 차와 떡나눔, 전통놀이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에서는 새해를 맞아 의미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관심사와 성향에 따라 각자에게 어울리는 꽃씨를 추천해 나눠줍니다. 먼저 체험하시는 분의 상담을 통해서 문진표를 작성한 후에 우리 대상자에 맞게 처방해드리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편백나무 큐브를 담은 피톤치드향 복주머니 만들기와 캘리그래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역경 속의 힘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 캐모마일을 직접 키워볼 수 있도록 꽃씨도 나눠줍니다. 매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표 겨울축제인 별빛 산책이 서문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순천시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자연 속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구 도심안에서 한적함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입니다. 네,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가을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오히려 사람이 드문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시대에 안심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에 한창 아름다움을 뽐냈을 무럭새가 겨울 손님들을 반깁니다. 마른 이파리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며 귀를 간지럽힙니다. 빌딩 숲에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여유를 안겨주는 도심 속 쉼터,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명유수지입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장관이지만 계단을 내려가 나무 데크를 따라 걸으면 한겨울 속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탐방데크를 중심으로 펼쳐진 억새 덕분에 대명유수지는 가을철 인생사진 출사 명소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주말 하루 최대 10,000명이 찾을 정도로 명소인 곳.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줄었지만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한적한 분위기가 반갑습니다. 대명유수지 맹꽁이 학습장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집단 서식지로서 가을철인 10월에서 11월에는 무럭새가 아주 장관을 이루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코로나에 지친 시민분들께 위로와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유수지 제방과 맞닿은 곳에는 내륙습지인 달성습지가 있습니다. 달성습지는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달과 삭, 황두루미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가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가을에는 못 미치지만 노란 억새와 탁 트인 하늘은 바쁜 일상에 그리고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네, 설 연휴 가볼 만한 안전한 여행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번엔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지리산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북 남원 지리산 지역에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북 남원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생태 교육장입니다. 백두대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설 명절 연휴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각 나라별 행운의 상징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보고와 복주머니 모양의 소원지에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에는 세계의 복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복, 또 복어와 비슷한 비눗방울, 풍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선과 또 비눗방울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물고기가 전시돼 있고
비눗방울과 풍선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시보거랑 블랙고스트 봤는데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비눗방울을 잘 안 해서 하는 게 좀 오랜만이어서 좀 재밌었고 비눗방울 들어간 게 한 번도 안 해봐서 오늘 처음 해봤어요. 지리산 일대 생태교육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운의 복과 물고기 복을 주제로 한 전시 체험 행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끕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네. 요즘에는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시는 분들 주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럼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이민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첫 공식 이민지요. 네. 조선시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대한제국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902년 바로 네. 대한제국 고종황제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선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향해서 이민을 떠난 곳이 바로 인천 제물포항입니다. 네. 자, 이곳에 한국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이민의 역사를 그럼 새롭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마련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1902년 12월 당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긴 가뭄까지 겹쳐 생활이 어려워진 국내 상황. 우리 선조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향해 이민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첫 해외 이민입니다. 당시 이제 하와이에서는 조선 노동에 좀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에게 하와이 농장으로의 그 노동 이민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국 이민사박물관은 첫 공식 이민지의 출발지였던 인천에서 지난 2008년 개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이며 지금도 유일합니다. 한국 이민사박물관은 지상 1층부터 2층까지 제1전시실부터 4전시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의 인천과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전시실은 이민 후 그 나라에 정착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내용을, 제3전시실은 하와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할린 등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의 이민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전시실은 현재 전 세계로 진출한 700만여 명의 해외 동포의 근황과 염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인원 제한도 있고 많이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박물관에서 준비를 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상 그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설 전시 그리고 지난 특별 전시도 저희가 가상 그 전시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0주년이 되는 한국 이민사.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렵고 고달프던 시절 이영만리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 사탕수수밭 뜨거운 떼약볕 아래 눈물과 땀으로 세월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지금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산 자락이 감싸고 있는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네,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옛 정취를 머금은 한옥을 감상할 수 있어 서울의 이색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은평 한옥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포즈를 취합니다.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관광과 산책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한옥마을을 찾은 사람들. 복잡한 시내가 아닌 조용한 한옥마을에서 한껏 여유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힘들 때 보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도시나 이런 데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니까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고 좀 걱정을 날려버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한옥 주거단지입니다. 북한산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한옥이 밀집해 있습니다. 마을 골목을 걷다 보면 구불구불한 북한산의 능선과 기와지붕의 곡선이 어우러진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곳곳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 백초월길은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을 기리기 위한 길인데요. 이 백초월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년고찰 진관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통해 한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평 한옥마을 일대를 국내 유일의 한문화 체험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체험 공간인 삼각산 금암미술관. 한옥마을 조성 당시 모델하우스였던 건물이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됐습니다. 현재 그 한지 공예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 한옥 건물 안에 조화를 이루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를 직접 보고 눈으로 감상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한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이나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주는 너나들이 센터를 들르는 것도 한옥마을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은평 한옥마을. 서울 도심 속 이색 여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20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여행도 쉽게 다니지 못해서 아쉬움이 정말 컸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지 벌써 2년 정도가 됐고 이런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싶은 것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 사태가 조금은 더 나아져서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나이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사람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원 빌러 왔고요.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새해 인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는 해돋이를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좋은 일 있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이렇게 바다로 김전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새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모든 분들이 부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함께 비대면으로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의 비대면 공연 전시 등을 통합 안내하는 특별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전에는 집에서 만나는 박수군 온라인 전시 해설과 경복궁 발굴, 복원 30주년을 기념한 문화재청 특별전이 마련됩니다. 또 국립근단의 신작 공연과 200초로 즐기는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 시리즈 등 다양한 전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국립공원과 국립생태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주요 등산로나 탐방로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 등 국립공원 정상부의 실시간 CCTV 영상을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은 실내 전시관 관람객 수를 1분당 15명 이하로 제한하고 생물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엄마! 아프신 거 딱 여기까지. 아빠가 힘드시니까 엄마가 정신 바짝 잡으시고 끝까지 아빠하고 좋은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시기만을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부모님 아들이에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갖고 이번에도 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좀 잠잠해지거든 그때 편안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못 가게 돼서 좀 많이 섭섭하고요. 전화 많이 자주 드리고 걱정 안 되게끔 신경 쓸게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 뉴스가 됩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